안녕하십니까. 렌드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신서풀이 방송을 하려고 왔는데요. 이번 주 명절도 끼어 있고 명절이 끝난 후에 회사에 제가 또 복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 밀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신서를 좀 들여다볼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주 신서가 23일 목요일에 올라왔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 것과 같이 해서 2주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주치를 지금 한꺼번에 방송을 해드릴 수는 없고, 네, 다음 주 것은 제가 일요일쯤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것부터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2회차 백학도사님의 로또 비법 신서를 랜드카시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가 그 해답이 되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해답의 따옴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구라는 단어가 백학수에서는 5번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한문으로 한번 보면은요. 한자어에서 날생, 목숨명, 몸체 이렇게 되고요. 날생은 5획, 목숨명은 8획, 몸체는 22획입니다. 복기 자료 중에 보면 962회차에 가장 오래 산 식물에 태양이 비출 때 눈에 보이리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때 답은 3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다른 당번들은 1번, 18번, 28번, 31번, 34번, 43번이었습니다. 예, 패턴의 형태나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숫자들도 참고 자료로 까맣게 칠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으로 쓴 글자들은 제가 생각을 하고 또 검색해 본 자료들인데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가 무엇일까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입니다. 검색 엔진은 네이버를 사용했고요. 일단은 고사리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고사리 백학수로 7번이고요. 새하얀수로는 32번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 중에 북극고래가 순위에 있었습니다. 북극고래 백학수로 6번입니다. 또 해파리가 있었습니다. 해파리는 백학수로 40번입니다. 해파리의 수명은 측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잡아먹히지만 않으면 무한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0년 이상 사는 그린란드 상어라는 상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상어라는 단어도 백학수에서는 25번이고요. 새하얀수에서는 17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풍이 오는 언덕에 황금 우산이 세워져 있구나 라는 문장이고요. 태풍은 백학수에서 33번입니다. 언덕은 17번이고요. 황금 우산이죠. 황금은 백학수로 11번이고 우산은 3번과 15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풍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에 황금 우산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제가 작게 그려보았는데요.
이 그려놓고 보니까 모습이 마치 31번, 34번, 33번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복기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우산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527회차에 비가 와도 쓰지 말아야 하리니 그 주인은 황금우산을 가져오리로다 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이때 답은 33번이었습니다. 예, 뒤에 그 회차의 번호들 참고 자료로 보시고요. 패턴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732회차 두 개의 우산 중 황금 우산을 찾으나 비를 피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이때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36회차 태풍을 막는 우산이며 비를 피하리로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태풍과 우산이 같이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이때의 답은 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773회차 비바람을 막는 우산은 태풍이 불 때 나타나며 동쪽으로 막을지로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우산과 태풍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순서가 좀 바뀌어 있지요. 네, 태풍이 먼저 와야 되는데 뒤쪽으로 가 있죠. 우산보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확률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같이 나와 있는 그 회차의 다른 번호들을 참고하시라고 같이 써 보았습니다. 이때의 답은 12번이었고요. 네, 그 패턴이나 숫자들을 보면 중복되는 숫자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숫자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서인데요. 세 번째, 상어는 하늘에 존재하리니 빛이 함께 하리로다 라는 문장입니다. 상어는 백학수로 25번이고요. 새하얀수로는 17번입니다. 하늘에 존재한다고 하죠. 하늘은 백학수로 1번과 36번이고요. 빛이 함께 한다고 되어 있죠. 빛은 백학수로 38번이고 새하얀수로는 37번입니다. 일단 빛을 백학수의 38번이라고 본다면 보라색으로 제 생각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빛이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38번의 가운데의 빈 공간에 반짝이는 빛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죠. 보통 38번을 이런 식으로 신서에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함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번이나 8번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 숫자는 마찬가지로 빛이 절반은 그래도 함께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30번대이거나 8끝수이거나 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상어가 25번이라는 가정하에, 백학수라는 가정하에 그것을 가지고 그 앞뒤에 들어가는 순서의 숫자를 한번 써본 것인데요. 1, 2, 3, 4, 5, 6 그냥 순차가 돼버렸네요. 써보니까. 어쨌든 상어를 감싸고 있을 수 있는, 상어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는 16번이고요. 그리고 상어가 또 포함하고 있는 숫자는 34번이 되겠습니다. 상어를 25라고 봤을 경우에만 이렇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신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휴식을 끝내며 돌아오는 일요일에 성대한 만찬이로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예, 휴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예, 그런데 이 휴식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언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신서풀이 하다 보면은 예, 역대 신서 중에 휴식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백학수로 휴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휴식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거라도 찾아보자 하고 찾아본 것이 휴가 35번, 휴게소 38번, 휴양지 5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단 일요일도 찾아보았는데요. 백학수로 일요일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하얀 수에 일요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수도 있긴 있었는데요. 일요일이 제 경험수로는 1번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새하얀 책자에는 40번대가 약세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큼은. 왜냐하면 제가 일요일 꿈을 꿨었는데 40번대가 2개나 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안 맞는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그래도 혹시나 하고 써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이라고 했으니까 돌아오는 것은 뭘까요? 2월수일 수 있겠죠. 2월수. 예, 2월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이라고 했을 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7번째로 볼 수가 있으니까 7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일요일이니까 1이다 이렇게 보면 1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또 한문으로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봤더니 날일자가 4획으로 되어 있고요. 빈날요 18획, 다시 날 1이 되겠지요. 그래서 4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대한 만찬이로구나 라는 문장이죠. 이 만찬이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보고 네, 이것을 또 한문으로 봤더니 늦을만 해가 저물다, 쇠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늦을만자는 12획이고요. 밥찬입니다. 또 물말이할 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16획입니다. 그리고 만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녁 식사라는 뜻도 됩니다. 예, 저녁 식사. 일단 저녁이라는 단어는 26번입니다. 그리고 파티한다, 뭐 잔치한다 이런 느낌도 들죠. 만찬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써봤는데요. 파티가 8번이고요. 잔치가 24번입니다. 또 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숫자가 뒤집혀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잔치 24번을 뒤집을 수가 있어서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뒤집어 보니까 42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5번째 신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5째, 현재는 미래에서 보내준 시간의 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현재라는 단어를 한번 정의를 찾아보면은요. 현재는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며 3세의 하나,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 뭐 이런 뜻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를 한자어로 살펴보면 나타날 현 11획, 있을 제, 또 찾다, 보다, 살피다 라는 뜻도 있고요. 이것은 6획입니다. 미래라는 단어는 백학수로 있습니다.
백학수로 14번이고요. 시간은 백학수로 12번인데요. 신설을 풀다 보면 그냥 12번으로 풀 때보다는 6번, 24번, 36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요. 좀 다르게 응용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25번이긴 한데요. 문이라는 것이 두 숫자 사이의 공간일 때도 있었고요. 문을 의미하는 좀 다른 숫자인 때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 14에서 보냈다라고 하죠. 14번이 보냈다. 예, 보내준 시간의 문이라고 하죠. 시간의 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14번을 놓고 봤을 때 이 중에 시간의 문이 보여야 합니다. 네, 미래에서 보내줬다고 하니까 미래 14번을 놓고 보면 예, 문이 일단은 만들어지려면 양쪽에 기둥이라도 있어야 예, 문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그래서 기둥 두 개가 11번이라고 봤을 때 11번 사이에 7자가 지금 거꾸로 박혀서 14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7자에 거꾸로 박혀져 있는 그러니까 부등호 모양 있죠. 예, 요 모양이 제가 봤을 때는 시계의 시침과 분침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의 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시계의 그 시침과 분침을 나타내는 이 부등호 모양을 뒤로 보낸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서 봤을 때 현재는 과거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시간의 문을 보낼 수는 없고 뒤쪽으로 보낸 겁니다. 미래에서 현재는 과거이기 때문에 미래에서 현재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예, 앞쪽으로 보낼 수가 없고 뒤쪽으로 예, 보냈어요. 그러면 이 부등호 모양이 뒤쪽에 있는 1번에 붙어서 예, 41번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경우에 예, 이렇게 만약에 제가 상상하고 추리한 것이 맞다면 또 이 숫자 사이를 벌려서 시간의 문을 또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빈 공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하고 1을 벌려 봤을 때 4번에서 1번으로 가는 숫자는 3번과 2번이기 때문에 32번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섯째 신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째, 마지막 어두움이 나타날 때 행운은 뒤집혀지며 화려한 축제의 시작이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복귀 자료 중에 최근 회차 중에 있죠. 비슷한 게 축제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따옴표로 되어 있었고요. 979회차에 흰색 마스크를 잃어버리며 검정색 마스크를 얻을지니 이제 축제의 시작이로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이때의 답은 27번이었습니다. 네, 다른 당번들의 패턴은 7번, 11번, 16번, 21번, 27번, 33번 이런 순서였고요. 또 6회차에 보면은 행운이 뒤집혀졌다는 이런 문장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찾아본 것인데요. 두 개는 세워지며 우측의 행운은 뒤집어지는구나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의 답이 14번이고요. 패턴이 14번으로 시작해서 14, 15, 26, 27, 40, 4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으로 제가 생각한 것을 써 보았는데요. 행운 7번이 뒤집혀지면
40번대나 사크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죠? 7을 뒤집어 놓고 보면 4번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제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시작한다라고 하면 1번일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41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둠이 나타날 때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어둠을 생각해 보면 어둠은 빛이 있어야 생기는 그림자가 어둠이겠죠. 예, 그렇다면 그림자가 생기려면 어떤 사물이 딱 세워져 있어야 하고 거기에 빛이 더해져야 되겠지요. 마지막 어둠이라고 하니까 네, 마지막 석양일 것 같고요. 네, 해가 질 때 보이는 그림자 중에 마지막 그림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가 세워져 있고 그것이 빛을 통해서 눈으로 딱 봤을 때에 그림자, 마지막 그림자인 4번이면서도 마지막 4번이면서도 그림자 7이 될 수 있는 그런 숫자. 네, 그리고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요. 가시광선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 이 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또 11번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본다는 게. 그래서 이 그림자든 어두움이든 빛이든 간에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다 11번에다가 네, 어두운 그림자 막대기 뒤에 그림자가 딱 생기면 7번이 누워 있는 게 돼서 앞쪽 그러니까 10번대에 걸쳐지게 되기 때문에 41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82회차 신설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숫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랜드캇이 푸른 내용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냥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백화카페, 다음 백화카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신서풀이를 다양하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 또 오셔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세 번째 꿈과 네 번째 꿈은 네이버 백화카페 꿈풀이 추적방에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저의 채널 커뮤니티에도 올려두었습니다. 네, 그 분량은 방송을 하기에는 제가 좀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글로만 남깁니다. 이번 주 모두 대박 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렌드카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